사람들은 가끔 묻지요. 사랑이 뭐냐고요. 서은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비로소 알게 되었답니다. 12층 아파트 복도에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빗물로 흠뻑 젖은 채 누군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야말로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강한지를 동시에 깨닫게 된다는 걸요. 환갑을 훌쩍 넘긴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제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웃으실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사랑은 나이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하고 더 아프고 더 깊어지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서은수는 38이었고 강석주는 48이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꼭 10살의 간격이 있었고 부장과 비서라는 높고 단단한 벽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석주에게는 아내가 있었답니다. 정혜란, 누구나 알만한 집안의 우아한 여성. 서은수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아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지요. 그래서 서은수는 5년을 버텼답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했지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결제 서류를 정리하고 강석주의 일정을 외우고 그의 취향과 습관과 숨결까지 낱낱이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척 살아왔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지요. 예보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서은수의 가방 안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답니다. 사직서. 이 세 글자를 적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그 밤의 시작이었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서은수가 강석주 부장의 비서로 발령받은 건 23세 일이었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배치받은 자리치고는 제법 중요한 자리였지요. 당시 강석주는 회사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능한 간부였고 그 아래에서 일한다는 건 축복이자 시련이었답니다. 냉정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지요. 감정을 쉽게 내보이는 법이 없고 칭찬보다 지적이 빠르며 회의 자리에서는 날카로운 눈빛 하나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서은수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조여들었지요. 그때는 그것이 두려움인 줄 알았답니다. 그것이 설렘이었다는 걸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함께 일하며 조금씩 알게 되었답니다. 강석주는 냉정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의외의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야근이 길어지면 서은수의 책상 위에 슬며시 따뜻한 차를 올려두었고 중요한 미팅 전날 밤에는 긴장하느냐고 짧게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그 물음 하나에 담긴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서은수는 그 온기를 가슴속 깊은 곳에 고이 묻어두었지요. 하지만 그 온기를 꺼내볼 수는 없었답니다. 강석주에게는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정혜란 여사는 늘 우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지요. 남편의 회사 행사에 나타날 때면 언제나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등장했고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보며 이상적인 부부라고 속삭였답니다. 서은수도 그 속삭임 속에 섞여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 두 사람은 영원히 저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그래서 가슴속 온기를 꼭꼭 눌러놓았답니다. 하지만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게 마음이었지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흘렀습니다. 서은수는 어느새 강석주의 취향을 손바닥 보듯 알게 되었답니다. 그가 두통이 있을 때는 목덜미를 살짝 주무르는 버릇이 있다는 것. 커피는 설탕 없이 마시지만 유독 피곤한 날에는 달달한 초콜릿을 찾는다는 것.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왼손으로 턱을 괴는 버릇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서은수는 알고 있었지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 느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척 지내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지요. 야근이 길어져 사무실에 둘만 남은 밤이었답니다. 강석주는 자료를 검토하다 눈이 피로한 듯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고 서은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그만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지요. 안경이 없는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인간적이었답니다.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눈과 살짝 처진 어깨, 혼자서는 약해 보이는 그 모습에 서은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그때 강석주가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은수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각, 빛이 사라진 사무실 안에서 오직 그 사람 눈빛만이 선명하게 보이던 그 순간 서은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지요. 강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살짝 시선을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서은수의 책상 위에 외투를 살며시 걸쳐주며 낮게 말했답니다. 퇴근하라고, 내일도 일찍 나와야 한다고. 그뿐이었지요. 하지만 서은수는 그 외투의 온기 속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그날 이후 서은수는 알았지요. 자신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알았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매일 그 사람 곁에서 일한다는 건, 그건 달콤한 고문이었답니다. 5년이 그렇게 흘렀지요. 서은수는 38이 되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지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사직서를 쓰고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이 사람 곁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 하얀 봉투를 가방에 넣던 날 밤, 서은수는 오랫동안 울었답니다. 눈물의 이유를 정확히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 울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예보에도 없던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강석주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서은수의 손끝은 가늘게 떨렸지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않겠어. 스스로에게 수백 번 다짐하며 배를 눌렀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지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았는데 문이 열려버렸으니까요. 익숙한 치매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답니다. 강석주는 늘 그렇듯 정갈한 셔츠 차림이었지요. 하지만 어딘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창백한 안색, 그리고 눈가에 드리운 피로함. 마치 서은수가 이날 이 문을 두드릴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지쳐있는 얼굴이었지요. 서은수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두었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강석주는 서류를 집어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걸어갔지요.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그의 뒷모습이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쳤지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돌아섰지요. 그 눈빛에는 차가움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서은수가 그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어려웠지요. 그는 5년이라는 시간을 종이 한 장으로 끝내겠느냐고 물었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갈라지는 듯한 결이 느껴졌지요. 서은수는 천천히 말했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고, 사모님 눈 피해가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쳤다고, 자신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요.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지요. 강석주는 아무 말 없이 위스키 잔을 채웠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지요. 그는 잔을 단숨에 비우고 서은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답니다. 평범이라는 말 속에 자신은 없는 거냐고 낮게 물었지요. 그 목소리에 담긴 온기가 서은수의 결심을 흔들었답니다. 그래서 서은수는 뒤돌아 달렸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빗줄기가 온몸을 덮쳤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요란하게 울렸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답니다. 뒤에서 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서은수, 서은수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답니다. 하지만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지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쏟아지는 비의 시야가 흐려졌답니다. 길가에 서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팔을 거칠게 낚아챘지요. 뜨거운 온기와 거친 숨소리, 강석주였답니다. 그는 빗속에서 서은수의 손목을 잡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와이셔츠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답니다. 놓으라고, 이제 끝났다고 소리를 질러도 그는 요지부동이었지요. 빗물이 얼굴로 흘러내리는 사이로 강석주의 눈동자가 보였답니다. 그 눈이 서은수가 알던 냉혈한 부장님의 눈이 아니었지요. 무언가의 겁에 질린 듯한 상처 입은 짐승처럼 처연한 눈이었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서은수의 발이 멈춰버렸지요. 어디를 가려는 거냐고, 내가 가면 자신은 어떡하냐고 그가 말했답니다.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잖냐고, 평생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잖냐고. 그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지요. 서은수의 가슴이 쿵 무너졌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서은수는 겨우 말했지요. 그가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맞췄답니다. 집착이라도 좋다고, 욕심이라도 상관없다고. 이 사람 없이 보내는 시간이 죽기보다 싫은데 자신이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 말이 빗속에서 떨리며 흘러나왔지요.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그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강석주가 두 손으로 서은수의 얼굴을 감쌌답니다. 차갑게 젖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지요. 서은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강석주의 이마가 천천히 서은수의 이마에 닿았답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는 거리, 그 가까움이 서은수의 온몸을 떨게 했지요. 강석주는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쏟아지는 빗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러다 그가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서은수야, 라고. 서은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른 적이 없었지요. 부장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5년 동안 꼭꼭 쌓아두었던 서은수의 모든 다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 위로 흘렀지요.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강석주의 입술이 서은수의 이마에 먼저 닿았지요. 아주 조심스럽게 빗방울처럼 가볍게,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서은수의 볼에 머물렀답니다. 서은수는 눈을 감았지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처음으로 만났지요. 빗속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고요한 그 순간에 두 사람은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그렇게 나누었답니다. 말이 아닌 온기로, 눈물이 아닌 숨결로. 그 입맞춤은 달콤하지 않았지요. 달콤하다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고 간절한 무언가였답니다. 5년의 억눌림이, 5년의 그리움이, 5년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녹아드는 그런 입맞춤이었지요.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지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답니다. 강석주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서은수의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서은수에게는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빗속에서의 입맞춤 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지만 서은수의 몸은 여전히 떨렸답니다. 강석주는 앞만 바라보며 운전했지요. 그의 옆모습은 평소의 단단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답니다. 이 사람도 무섭구나, 라고 서은수는 생각했지요. 이 사람도 두렵구나. 잃는 게 무서운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답니다. 강석주가 차를 세웠지요. 깊은 밤의 주차장이었답니다. 빗소리만이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그는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서은수를 향해 돌아섰답니다. 당신이 원하면 보내주겠다고 그가 말했지요. 단 하나만 말해달라고. 지금 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건지를. 서은수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요. 그건 사실이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5년 동안 이 사람의 커피를 내리고 이 사람의 일정을 챙기고 이 사람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를 매일 들으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 사람이 없는 아침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눈물이 다시 흘렀답니다. 강석주가 조용히 손을 뻗어 서은수의 뺨에 닿았지요.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서은수는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더 울었지요. 이 남자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서은수는 그제야 알았답니다. 당신이 선택하라고 강석주는 말했지요. 나는 기다리겠다고.
서은수는 오랫동안 그의 손을 바라보았답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손. 단단하고 거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심스러운 손. 그 손이 서은수의 뺨 위에 머물러 있었지요. 서은수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대답이었지요. 강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서은수를 조용히 끌어당겨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지요. 서은수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묻었답니다. 젖은 셔츠 너머로 심장박동이 느껴졌지요. 빠르게 뛰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의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고 있구나. 나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생각이 서은수의 심장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답니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지요. 도망치기에는 너무 지쳤고 떨어지기에는 너무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밤이었답니다. 파국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밤이었을까요? 그 밤만큼은 어느 쪽도 상관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복도에서 오가는 사람들, 전화 소리, 커피 냄새. 서은수는 평소와 같이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지요. 하지만 어제 밤의 기억이 온몸에 남아 있었답니다. 그의 이마가 자신의 이마에 닿았던 온기, 젖은 어깨에 기댔던 감각, 심장박동 소리. 눈을 내리깔고 자료를 정리하는 내내 뺨이 뜨거웠지요. 하지만 그날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었지요. 부장님 방에서 결제 서류를 들고 나오는데 곡도 끝에서 대리 몇 명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낮고 은밀하면서도 비릿한 웃음소리였지요. 어제 퇴근길에 그 차 봤냐는 말이 들렸답니다. 부장님 차에 서 비서가 타는 걸 봤다고. 에이, 설마 나이 차이가 몇인데 설마 진짜겠느냐고 서로 주고받는 소리였지요. 순간 발등에 찬물을 끼얹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바들바들 떨렸지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강석주 부장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서은수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점심을 뭐 먹을지 물으셨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던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지요.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날카로운 시선들이었답니다. 그때 비서실 전화가 울렸지요. 사장실이었답니다. 강 부장과 서 비서 둘 다 지금 당장 올라오라는 목소리. 서은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직감했지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강석주는 서은수의 떨리는 손을 슬쩍 보더니 남들 몰래 손등을 짧게 하지만 강하게 쥐었다 놓았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그 말이 든든하기보다 서글프게 들렸지요. 사장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답니다. 사장님은 말없이 담배 연기만 내뿜고 계셨지요. 강석주는 서은수 앞을 가로막듯 당당히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사장님의 호통이 아니었지요.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덮쳐왔답니다. 강석주의 아내 정혜란 여사였지요. 평소 우아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분이었지만 그날의 눈빛은 달랐답니다. 서은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10년을 가족처럼 믿고 맡겼더니 내 안방까지 넘보고 있었느냐고. 그녀가 내던진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빗속에서 강석주가 서은수를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던 그 순간, 서로의 입술이 만나던 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차가운 사무실 바닥 위에 그것들이 흩어졌지요. 서은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강석주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지요. 아내와 사장님을 향해 그는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못한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내보내야 한다면 자신이 나가겠다고. 사직서는 이미 써두었다고. 정혜란 여사는 차갑게 웃었지요. 그 사랑의 끝이 얼마나 처참할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나지막이 말했답니다. 서은수는 이 바닥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될 거라고. 그리고 폭풍처럼 사장실을 나갔지요.
찢어진 서류들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답니다. 강석주는 서은수의 어깨를 감쌌지요. 하지만 서은수는 그 따뜻함이 무서웠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버렸구나. 나 하나 때문에. 그 죄책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지요. 강석주는 아주 조용히 말했답니다. 어딜 가더라도 함께 가겠다고. 이제 가장 먼저 당신을 선택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은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의 곁에 있어도 된다는 걸 느꼈답니다. 아주 조금,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요한 일이었지요. 두 사람은 아무 연고도 없는 남쪽 끝 작은 어촌 마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답니다. 강석주는 양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지만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 보였지요. 30년 넘게 일궈온 명예와 직장과 가족, 그 모든 것을 단 한 장의 사직서와 맞바꾼 남자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작고 외로워 보였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서은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다신 돌아가지 못할 과거처럼 느껴졌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잃은 걸까요? 무엇을 얻은 걸까요? 그가 창밖을 보며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서은수는 대답 대신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답니다. 후회요. 왜 없겠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는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곁에서 떨고 있는 이 사람을 혼자 둘 수는 없었지요. 강석주는 서은수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기차 소리와 함께 남쪽으로 흘러갔지요. 간이역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겼답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반겼지요. 화려한 강남의 야경도 숨막히는 사무실의 공기도 없는 곳이었답니다. 대신 짭짤한 바람과 갈매기 소리, 그리고 수평선 위로 넓게 펼쳐진 하늘이 있었지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두 사람은 해질녘 바닷가를 걸었답니다. 자갈밭을 걷는 소리가 파도 소리 사이사이로 들렸지요. 강석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걷다가 갑자기 서은수의 손을 꺼내어 잡았답니다. 낀 게 아니라 잡은 것이었지요. 손가락과 손가락을 꼭 맞잡는 그런 방식으로. 서은수는 그 손의 감각에 잠시 굳었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강석주는 말했지요.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평생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껍데기처럼 살았는데 이 사람이랑 이곳에 있으니 비로소 강석주라는 사람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라고. 그 말이 달콤했답니다. 하지만 서은수는 알고 있었지요.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으니까요. 강석주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었답니다. 정혜란 여사의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차갑고 날카로운 단어들이 바다 내음 가득한 공기 속에 틈입했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고 서은수가 물었지요. 강석주는 대답 대신 서은수를 꽉 끌어안았답니다. 젖은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서은수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답니다.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지요. 거기서 심장 소리가 들렸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이 사람의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두렵구나. 하지만 나를 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구나. 그 심장 소리를 느끼며 서은수는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사랑이라는 게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지요. 차가운 파도 앞에서도 손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노을이 다 지도록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낯선 방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그날 밤 내내 이어졌지요. 서은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답니다. 옆 침대에서 강석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요. 겨우 잠들었구나 싶었답니다. 서은수는 조용히 몸을 돌렸지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잠이 든 얼굴은 낮에 단단한 표정이 사라지고 그냥 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피로가 고스란히 새겨진 눈과 살짝 이완된 입술. 서은수는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살며시 걷어주었지요. 그 손길에 강석주가 눈을 떴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빼려는데
그가 서은수의 손목을 잡았지요.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뺨 위에 올려두었답니다. 눈은 감은 채로 서은수의 손바닥에 그의 뺨이 따뜻하게 닿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있었답니다. 파도 소리만이 창밖에서 조용히 이어졌지요. 시간은 묘하게도 공평했지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멈춘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한 계절이 지나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어촌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석 달이었지요. 그 석 달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답니다. 강석주는 변호사와 협의를 마쳤고 정혜란 여사와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지요. 회사를 떠난 대신 그간 혼자 준비해두었던 작은 사업 계획을 꺼냈답니다. 5년 전부터 조용히 모아두었다는 사실을 서은수는 그제야 알았지요. 이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었답니다. 그 사실이 서은수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지요. 서은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조그마한 인테리어 회사의 경영 지원 일을 찾아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5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어디 가지는 않았답니다. 능숙하게 서류를 처리하고 거래처와 소통하며 작지만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갔지요. 두 사람은 어촌의 작은 집에 나란히 살았답니다. 이른 아침 강석주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지요. 서은수가 늦잠을 자도 깨우지 않았답니다. 다만 식탁 위에 커피와 따뜻하게 데운 빵을 올려두고 기다렸지요. 서은수가 눈을 비비며 나오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답니다. 그 소박한 다정함이 서은수의 가슴을 녹였지요. 부장님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었답니다. 회의실에서 날카롭고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의자를 빼주는 사람이었구나. 여린 곳이 있고 혼자서는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서은수의 사랑이 더 깊어졌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오전 문 앞에 낯선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답니다. 서은수가 먼저 눈치챘지요. 강석주는 작업실에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서은수가 문을 열자 정혜란 여사가 서 있었답니다. 석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이었지요. 늘 완벽하던 옷차림도 우아한 자태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답니다. 서은수는 숨을 들이켰지요. 정 여사는 한동안 서은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다투러 온 게 아니라고. 목소리에서 나를 세운 기색이 없었지요. 강석주가 나왔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답니다. 서은수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강석주가 곁에 있어달라고 했지요. 서은수는 부엌 쪽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켜보았답니다. 정 여사는 오래 침묵했지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자신도 잘못이 있었다고. 30년 동안 남편을 사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고. 성공과 체면, 가문의 이름 아래 그 사람을 껍데기로 만든 것이 자신이기도 했다고. 그 말이 방 안에 고요하게 떨어졌지요. 강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은수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이 사람 잘 부탁한다고. 고집스럽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니 당신이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지요. 뒷모습이 생각보다 작고 쓸쓸해 보였답니다. 강석주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서은수가 다가가 그의 등에 손을 올렸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지요. 미안한 일이 많다고. 많은 사람에게. 서은수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쓸었답니다.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로부터 2달 후 강석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답니다. 서은수는 그날 저녁 강석주가 오랫동안 방에 혼자 있는 것을 알았지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서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섰지요.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답니다. 가벼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겁냐고. 서은수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30년이 무거운 것은 당연하다고.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라고. 강석주가 서은수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마를 서은수의 이마에 붙였지요. 그날 밤 빗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이는 거리에서 강석주는 아주 낮게 말했답니다. 고맙다고. 서은수야, 고마워, 라고.
그 이름 두 자가 가슴 안으로 들어왔지요. 서은수는 눈을 감았답니다. 강석주의 입술이 서은수의 이마에 닿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뺨에, 그리고 입술에 머물렀답니다. 이번에는 빗속의 그날처럼 다급하지 않았지요.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은수의 손이 저절로 그의 손을 잡았답니다. 바다 위로 바람이 불었지요.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지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서은수는 생각했답니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은 사랑이구나 라고. 봄이 왔답니다. 어촌 마을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지요. 바닷가 돌담 위로 노란 꽃들이 피어나고 아침마다 들어오는 햇살이 달라졌답니다. 서은수는 이른 아침마당에 서서 그 햇살을 느끼곤 했지요. 서울의 아침과는 다른 햇살이었답니다. 더 느리고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드는 빛이었지요. 두 사람의 삶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답니다. 강석주는 도시에서의 경력을 살려 지역 중소기업 컨설팅 일을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타고난 꼼꼼함과 경험이 빛을 발했답니다. 입소문이 나며 의뢰가 늘었지요. 서은수는 그 일을 함께 도왔답니다. 예전처럼 비서가 아닌 동반자로서. 아침이면 강석주가 커피를 내렸답니다. 서은수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연하게. 얼마 전 서은수가 달달한 걸 좋아한다는 걸 새로 알았다며 쑥스럽게 작은 캐러멜 조각을 커피 옆에 올려두기 시작했지요. 그 작은 것이 서은수를 아침마다 웃게 했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바닷가를 걸었지요. 손을 잡고 발밑의 자갈 소리를 들으며 말이 없어도 편안한 시간이었답니다. 강석주는 걷다가 이따금 서은수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게 다였답니다. 하지만 그 감촉이 세상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해주었지요. 그해 가을, 서은수의 생일이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지요. 시장에서 직접 골라왔다는 게 티가 났답니다. 케이크 위에는 서은수가 좋아하는 딸기가 가득 올려져 있었지요. 강석주는 쑥스러운 듯 팔짱을 끼고 서서 어떠냐고 물었답니다. 서은수는 웃음이 나왔지요. 그리고 눈물도 났답니다. 지금까지 생일을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없었지요. 23세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서울 생활을 시작한 후로 생일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었답니다. 케이크를 사준 사람도, 이름을 불러준 사람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케이크를 샀답니다. 딸기를 좋아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지요. 서은수야, 생일 축하해 라고 강석주가 말했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지요. 서은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참았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강석주가 다가와 서은수의 이마에 입술을 맞췄지요. 오래 있어줘서 고맙다고 낮게 말했답니다. 서은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요. 오래 울었답니다. 기쁜 눈물인지 감사한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냥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눈물이었지요. 강석주는 서은수의 등을 천천히 쓸었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겨울이 오기 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어촌 마을 작은 예식장에서 동네 이웃 몇몇과 강석주의 오랜 친구 두어 명이 자리를 채웠지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은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강석주가 서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지요. 서은수야 라고. 그 이름 하나가 심장 깊이 새겨졌답니다. 서은수. 이 이름을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날이 올 줄은 5년 전에는 꿈에도 몰랐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강석주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서은수도 눈물이 고였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따뜻하고 투명한, 처음으로 허락받은 것 같은 눈물이었답니다. 시니어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참 무서운 것이지요. 올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서도 결국 오고, 끝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끝낼 수 없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서은수는 그 사랑 앞에서 수백 번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빗속에서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답니다. 그것이 틀린 선택이었을까요? 서은수는 지금도 가끔 묻는다지요.
그날 밤 그 손을 뿌리쳤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지만 아침마다 식탁 위에 놓인 캐러멜 조각을 보면 더 이상 그 물음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사랑은 정답이 아닌 선택이지요. 그리고 서은수는 그 선택을 매일 아침 다시 한번 하고 있답니다. 어촌 마을의 아침 햇살이 창문 가득 들어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석주의 손이 서은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지요. 그 손의 온기가 서은수가 알게 된 가장 진짜 사랑의 모양이었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지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곁에 이제는 두렵지 않고 기꺼이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찬란한 황혼은 그렇게 왔답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지요. 상처 입은 마음도 지쳐버린 몸도 한 번의 진심 어린 손길 앞에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따뜻한 손 하나가 있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